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은 결국 폐기물들을 양산합니다. 카페에 가시면 머그컵에다가 제 커피를 담아주세요. 또는 제가 텀블러를 가져왔으니 여기다 담아주세요.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마을이 되고 그만큼 지구 생태계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재활용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선 저는 재활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쓴 물건에 또는 수명이 다 된 물건에 다시 쓸모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재활용이죠. 이 재활용을 모두 7단계로 나눠서 거부하기, 줄이기, 다시 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고쳐 쓰고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즉 재활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업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리퍼포스. 그 다음에 다시 원료 물질로 순환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리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발효, 이것을 로트라고 하죠. 그래서 재활용은 모두 7단계로 되어 있고 다 R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7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선택해서 쓸 때 순환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 사회 주체들 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면, 우선 생산자는 단순한 재질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플라스틱을 찾아서 해야 될 거고요. 재종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재활용 마크를 좀 큼지막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판매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판매자들은 유통거리를 짧게 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플라스틱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죠. 이를테면 배달 상자 같은 거를 쓴다거나 규격화된 트레이를 쓴다거나 또는 팔레트 같은 것도 다시 수거해서 다시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소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플라스틱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정확히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플라스틱류 뭉뚱그려서 또는 거기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뚜껑도 붙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음식물도 담겨 있는 이런 용기들을 그냥 마구 버릴 게 아니라 비우고 헹구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섞지 않은 상태로 내놔야 되겠죠. 우선 저는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요람에서 생애를 거치고 이제 막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쓰고 다시 폐기돼서 다시 요람으로, 즉 원료로 돌아오는 것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입니다. 이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제품들 많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 기업이 자기들의 그 어떤 기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또 독점하려고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둡니다. 이것은 결국 폐기물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열 수 있게, 누구나 대체품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또 순환이 되는 물질로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플라스틱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급적 장기간에 쓸 수 있는 제품일 때만 플라스틱을 선택하고 단기성, 일회성 또는 포장재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카페에 가시면 머그컵에다가 제 커피를 담아주세요. 또는 제가 텀블러를 가져왔으니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이컵 절대 쓰지 마십시오. 독일의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독일에 가서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페트병 수거기가 있고 캔 수거기가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서 오시죠. 덴마크도 하고 있죠. 페트병이나 캔 같은 거에 보증금을 매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생원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만들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권고를 해주죠.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저기 만들어 놨죠. 미국의 경우에는 2032년부터
이제 국립공원 400여 곳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공공부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아예 판매, 유통 이런 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일회용 봉투, 비닐봉투를 쓰지 않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21년 1월부터 전국의 식당과 주요 도시의 상점들에서 일회용 빨대, 그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를 했죠. 인도 오로빌이나 이런 곳을 여행하다 보면 과일을 좀 비닐봉지에 담아주세요. 저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주에서는 비닐봉지를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2022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거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인도도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이미 다른 재료를 대체해 왔잖아요. 나무로 쓰던 것을 또는 금속으로 쓰던 것을 결국 지금 플라스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대체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합성 물질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역시 지금처럼 복잡한 문제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뭐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들 많이 나오죠. 바이오 플라스틱, 즉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특정 요건이 돼야 이게 분해가 될 텐데, 이를테면 자연에 방치되었을 때 햇빛을 안 받는다거나 겨울이 돼서 온도가 매우 낮다거나 이러면 분해가 늦어질 거고, 또 얇은 부분, 두꺼운 부분 또 분해가 늦어지죠. 그러니까 역시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식물성 원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토양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자라기 위해서 비료를 투입을 해야 되죠. 살충제 같은 농약 같은 것도 뿌려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비생태적인 그런 그 산업이 또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역시 이 자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려는 물질을 찾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단기성 물질 또는 포장재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도 없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만듭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종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든다고 하죠. 인류가 일으킨 이 산업 문명은 쓰레기를 만들면서 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문명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생태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구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 문명에 대비해서 생태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태 문명은 말 그대로 생태입니다. 자연 생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든다, 뭔가를 생산하고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다른 생명체들은 어떤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 이웃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거를 먼저 고민해보고 디자인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쓰는 거죠. 이런 노력들은 사실 어렵지 않죠.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마을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지구 생태계는 건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